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조금 공통되는 부분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이게 전체 사진을 올려주시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60년대 말 68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사실은 문화마키즘, 그 다음 이후에 진행되는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 바탕이 뭐냐? 아까 우리 홍진수 작가님이 맨 밑에 막시즘이 있었잖아요. 맨 밑에. 그러나 이 맨 밑에 뭐가 있느냐? 저는 공산당 선언이 있습니다. 제가 마르크스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을 제가 태어나서 가장 여러 번 읽었던 책이에요. 왜 많이 읽었느냐? 읽으면 읽을수록 정신분열인 거예요, 이게. 제가 20대 초반에 마르크스 앵겔스 공산당 선언을 읽었는데 제가 탁 폈는데 2장을 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있나? 모든 공산주의자는 합법적인 여성 공유리를 지켜야 된다. 그거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때 아니 마르크스 앵겔스가 이렇게 정신분열인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추앙하지? 제가 그때부터 이 좌파 이념에 그때부터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왕년에 좌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어떤 이런 흐름을 거쳤나 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8년도에 우리가 이제 문화마키즘 토대가 되는 68혁명에 이게 레닌 사진이잖아요. 어떤 사진을 보면 마오쩌둥 사진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좀 올려주시죠. 네, 그 다음 장요. 저는 문화마키즘의 출현과 토대를 어떻게 보느냐? 문화마키즘은 구마키즘이 간판가리를 했다. 간판을 바꾼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네오마키즘, 문화마키즘, 신좌파운동, 뉴레프트 무브먼트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다 거의 같은 얘기예요. 1920년대 들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가 혁명이 실패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1차 세계대전이었잖아요. 더 이상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않아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대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모여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문화혁명, 우리가 말하는 그 진지전, 체제를 향한 이걸 진지전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문화마키즘의 토대는 아까 나왔다시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이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여기가 완전히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이 그냥 본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핵심 전략이 뭐냐? 아까 말했던 비판 이론입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러시아 체제도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도덕, 윤리 모든 것을 다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좌파가 아니라 신좌파야. 이게 이제 60년대 말에 뉴레프트 운동이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대표 인물이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 그 다음에 게오르 루카치, 막스, 호르카이머, 이제 아도르노, 그리고 마르크제, 에릭 프롬, 발터 베냐민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책들을 아직도 읽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도 철학 요즘 여러 방학 때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도 이 사람 책들을 다 읽고 있습니다. 푸코랑 들레즈 다 읽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여기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는 대중문화 비판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대중문화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문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포괄한 광범위한 개념이죠. 이 대중문화를 완전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떤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 반성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조랑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티세르라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마르크스 앵겔스의 진정한 승리자는 그람시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지전이 문화혁명이 사실은 성공을 한 거죠. 19세기 마르크스주의와 20세기 문화막시즘으로 어떻게 이게 진화를 했냐? 마르크스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유재산 폐지하는 거예요. 모든 내 개인재산, 땅 다 폐지하는 거죠. 오직 국가가 그러나 공산당이 다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혁명론의 핵심은 저렇게 됩니다. 가정해체, 무신론, 특히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서론 2장에 보면은 공산주의는 모든 현존하는 사회 조건을 강제로 타도함으로써 영원한 진리를 폐지하고 모든 종교와 도덕을 폐지한다. 이 말대로 불행하게도 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 유명한 말이 마르크스가 해결법 철학 비판에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서구 문명의 토대인 기독교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예요. 그 다음에 공산당 서론 제2장. 가정교육을 사회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한사코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뺏어갑니다. 어렸을 적부터 성교육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계속해서 사회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뇌시키겠죠. 그래서 이게 다 있으니까 공산당 서론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공산당 서론 2장, 특히 공산주의는 합법화된 여성 공유제를 실시해야 된다. 왜? 가정이라는 것이 결국 자본주의고 여성을 소유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유 관계를 폐지를 하려면은 여성을 다 공유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익 운동권들이 왜 그렇게 성생활이 난잡할까요? 끊임없이 성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관념 자체가 여성은 공유해야 된다. 우리나라 586 운동권들이 그 옛날에 정말 이상한 얘기들 소문 많잖아요. 난잡한 난교 뭐 이런 것이 다 여기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성을 합법적으로 공유해야 된다. 이런 공산당 선언이 왜 지금까지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메타 내러티브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걸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유명한 책이 있어요. 마르크스 사후에 엥겔스가 쭉 마르크스 논술을 정리를 했죠. 가정, 사회주의, 국가의 기원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급진 페미니즘에 영향을 바로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부장제 개념, 여성 해방론의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가정에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어떤 육아를 하고 이것이 하나의 생산 도구고 하나의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여성 해방론으로 발전하게 이게 60년대 말에 이게 폭발적으로 전가를 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역사를 알 때는 항상 연대순 순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띄엄띄엄 알면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막토막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공산주의의 연대를 쭉 이렇게 뽑아봤어요. 시작은 1848년 공산당 선언이죠. 그 다음에 일 인터내셔널 이렇게 쭉 나옵니다. 파리 꼬민 나오죠. 이때 딱 2달간 정말 노동자들이 정손을 잡은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레닌이 그 볼셰비키 혁명을 결심을 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보셔야 될 게 우리가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잖아요. 우리 다들 이제 이 날을 축하하고 장미 꽃다발 선물하고 그럼 그 유래가 뭐냐? 레닌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겁니다. 1921년 제3 공산주의자들이 모였을 때 독일의 그 유명한 공산당원 의회까지 지출했던 클라라 제트킨과 레닌의 혁명동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이게 세계 여성의 날을 만들었어요. 주창해가지고 1921년. 그래서 3월 8일로 정한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그것을 우리가 3월 8일 날 세계 여성의 날로 이렇게 축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덮어놓고 축하할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유래가 어떻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국제노동자협회 이렇게 너무나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1970년도에 유엔에서 그냥 이것을 그냥 다 공표를 하면서 4월 8일로 확정이 된 거지만 그 뿌리는 바로 이 공산주의에서 출발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사회주의란 뭘까? 공산주의란 뭘까? 저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초급 단계다. 그리고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공산주의가 다양한 유파를 만들어내죠. 사회민주주의, 특히 이제 북유럽죠. 노르딕 국가들 모델인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 다음에 반문화운동, 포스트 모더니즘, 비판적 인종 이론, 환경주의, 다문화주의, 비례 이게 다 20세기 공산주의가 살짝 간판을 바꾸고 변이 되고 변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문화막시즘은 참 정의의 사도로 위장을 했죠. 다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 올바른 이러면 다 정의로운 것 같죠. 위장하는 거죠, 위장. 다 가짜들입니다. 1933년 히틀러가 참 잘못한 게 뭐냐. 그때 이 독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막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미국 대학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콜롬비아, 예일대 막 이런 식으로 그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서 학계를 장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 새 서식지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난 거죠. 70년대 말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완전히 미국 대학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집단주의고 집단 정체성 말하는 겁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맹렬하게 비판하는데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데 모두가 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인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 그래서 억압자 대 피억압자 구조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 프롤레타리아 대 부르주아가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기 살기로 서구 문명의 근본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건 자신이 직접 이제 대학에서 겪었던 거죠. 자, 1991년 소련이 해체됩니다. 그 동유럽 공산당 정권이 막 붕괴되죠. 그러나 컨트롤만 바뀌었지 이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막 스며들기 시작한 게 그 환경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93년도 비엔나 인권선언 이런 거에도 다 침투를 다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민주적이다, 평등하다, 다양성, 포용성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람시의 옥중수고, 그람시가 공책에다 이렇게 쓴 기록물이에요. 이게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문화막시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000년 동안이나 기독교로 철저히 물들었다. 그러므로 이 뿌리를 잘라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권력이 들어올 것이다. 그람시가 이런 글을 옥중수고에서 남긴 거예요. 이 말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람시가 막시스트 쪽에서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 말대로 되고 있다는 거. 너무 불행하게도. 예. 자,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문화막시즘이 본격적으로 대기했죠. 마르크스주의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1억 명 이상 살해했잖아요. 마오쩌둥이 7천만 명 이상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어요. 정치, 경제적으로는 박수주의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문화전쟁에서는 승리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대로 문화 헤게모니를 이 사람들이 다 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은 사회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막시즘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꼬마뿐이라 우리 홍익수 선생님이 했던 모든 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트랜스젠더 운동, 급진 페미니즘, 뭐 모든 것에 다양한 영화, 미디어, 아까 말했던 이게 다 다양하게 얼굴을 바꾸고 간판을 바꾸고 그렇게 침투를 한 거죠. 문화막시즘은 서구 인문사회과학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학도. 늘 보면은 지금도 방학 기간이 되니까 어떤 철학을 공부하라고 제가 다 하다 보면 무슨 들레저, 푸포, 라팡 다 이런 사람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매스미디어 모든 것이 문화과학 시점이 다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 신좌파 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을 급진주의자로 만들고 이 학생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학은 다 장악했다. 제가 이게 좀 좋아하는 보수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영국 분인데 로저 스크루턴이 우리를 속인 세계의 철학자들 이 책은 신자파를 맹렬하게 비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 사기꾼인지를 통렬하게 까발린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아픈 얘기죠. 60년대 교육기관을 휩쓴 이 좌파적 열광은 최고로 성공한 지적 혁명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모든 지금 우리 이 인문사회과학을 휘어잡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 맹점을 까발린 책이에요, 이 책이. 네, 이분 이제 지난해가 돌아가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차 페미니즘은 우리나라 그 초기 페미니즘은 정말 여성들이 참정권, 법적 권리, 노동의 권리, 경제적 권리를 위해서 싸운 거지만은 2차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차 때는. 그 2차라는 것이 이제 시몬드 보바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벨트 프리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문화막시즘이 페미니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이제 2차 페미니즘 당시죠. 여기에 누가 그러면은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게오르그 루카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렐름 라이가 성혁명을 가장 먼저 영향을 미쳤다는데 게오르그 루카치는 학생 성교육의 선두주자예요. 이 사람이 헝가리 공산당원인데 그 헝가리에서 문해 담당을 하면서 학생들의 성교육을 그 당시에 급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자유로운 사랑을 해야 돼. 그리고 성교의 본질, 그 다음에 부르주의 가족은 이렇게 바꾼 거야. 그리고 일부 일처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이게 루카치는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예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우리가 공산당 선언에 합법적인 여성 공유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부 일체제를 이 사람은 비판하는 거예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카치가 학교의 급진 성교육을 가장 처음 퍼뜨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렐름 라이가 등장합니다. 이 독일 공산당원이죠. 이 비렐름 라이가 프로이트, 리비도 이론과 그 다음에 마르크스 철학을 살짝 이제 픽서를 해가지고 성혁명이라는 그런 성정치의 대표적인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크제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제가 이것을 이어받아서 60년대 말 이 사람이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대학에 있으면서 이것을 급진 페미니즘과 함께 이것을 선동을 하기 시작하죠.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또 아주 유명한 책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여성 해방론이 나오고 동성애가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마르크제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꼭 짚어 넘어가야 될 사람이 알프레드 킨제입니다. 이 사람은 곤충학자인데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은. 옛날에 킨제이 보고서 얘가 남성 섹스 보고서, 여성 섹스 보고서 쭉 만들어서 그게 킨제이 보고서인데 이 사람은 소아성애자이고 사도마조이스트예요. 그 통계를 다 조작을 한 거예요. 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거짓된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근데 이것이 1950년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이 급진 성교육에 너무 영향을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게 알프레드 킨징 보고서가 사기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지금도 학술 토론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네. 우리나라에도 이 책 다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기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 아까 한 거 아닌가요? 예, 이제 2차 페미니즘은 저는 한마디로 마르크스주의에 정토했다.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막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남녀를 계급투쟁으로 바꾼 거예요. 2차 페미니즘부터.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과 여의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이 남녀 갈등의 근거도 철저하게 계급투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이게 갈등이 끊이지 않고 한국병이 됐다는,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급진 페미니즘의 중심 이론이 뭐냐면은 모든 문명은 억압적인 가부장제 이론이다. 가부장제다. 이게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꾸리는 것, 이 자체가 자본주의이며 이것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몬드 보바르가 이때 유럽의 2차 페미니즘을 이끌었죠. 모성 중요하지 않아. 낙태 후회할 일 아니야. 유명한 사르트르와 함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보바르는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역사적 유물론이자다.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이고 명백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페미니즘이 대모. 그리고 보바르가 쓴 제2여성은 페미니즘의 바이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마가릿 생어예요. 이 사람은 우생학자예요. 우생학의 신봉자고 미국 산하제한연맹. 그때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이렇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 인구가 세계 인구가 급증하니까 미국의 산하제한연맹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인구 감축이에요, 사실은. 인구 제한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피임을 장려하고 프리섹스를 옹호하고 그리고 이제 빈곤한 사람은 아이를 낳지 말라. 굉장히 우생학적 관점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마가릿 생어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의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진 페미니즘에 지금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티 프리던, 여성의 신비를 썼죠. 네. 그 다음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야. 가정주부들을 너무나 깎아내리고 우리가 주부의 역할을 그냥 그들의 잡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정을 파괴하고 그 본인도 저 책을 쓰고 3년 후에 이혼했더라고요. 그 다음 케이트 윌리스 또 유명한 제가 여기서 썼던 사람들은 고비마다 급진 페미니즘의 결정타를 가한 그런 인물들이 무수히 많죠. 급진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많지만은 가장 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케이트 윌렛은 여성 해방의 마음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정치학이라는 그런 정말 책을 써서 완전히 1970년에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이 사람도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그래서 슐라미스 파이어스턴, 조메인 그리어 이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써서 70년대를 완전히 급진 페미니즘 물결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다 마크시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트리 스피박이라고 포스트 식민주의 어떤 그런 거 다문화주의 페미니즘의 토대를 만든 가야트리 스피박도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네오 마크시스트죠. 그 다음 킴벌리 크렌셔 이 사람이 이 비판적 인종이론, 아까 우리가 쭉 앞에서 공부했던 비판적 인종이론을 이 사람이 만들었고,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 인터섹슈널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새로운 유형을 창조를 해서 다 뒤섞는 거예요. 계급, 인종, 역사, 모든 것을 다 섞어서 여성의
관점으로 보자. 이것이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인데 이 유형도 이 킴블리 크렌쇼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BLM 운동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아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다음에 이 패트리사 콜린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훈련된 마르크스 수사이다. 분명하게 자신의 사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볼세비키 혁명을 우리는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미국의 완전히 상황에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BLM 운동하면 막 때려 부시고 막 방화, 절도, 막 폭행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롭게 한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BLM 운동이 왜 그렇게 폭력적이냐? 이 볼세비키 혁명은 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미국을 완전히 엎어버리겠다라는 그게 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BLM 운동의 우리가 본질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21세기 신종 이데올로기 트랜스젠더리즘은 우리가 홍지수 작가님이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넘어가고 일단 주디스 버틀러 아까 얘기했던 그 주디스 버틀러가 나옵니다. 이 주디스 버틀러가 성별은 수백 가지 좋아.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리베라시온과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수천 가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시간과 상황과 모든 것이 자기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에 우리나라 축구도 하고 굉장히 건강하고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나는 여자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남학생이 정말 성정체성의 이상을 느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자꾸만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계속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세뇌시키고 우리가 서서히 침투하는 게 무섭잖아요. 지금 학교에 우리나라 급진 성교육 다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섬뜩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정말 우리가 미국 상황 걱정할 게 아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올 것이 왔다. 이 LGBTQ 운동, 이게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네스코가 개발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청소년 LGBT 교육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이지 안에 내용적으로는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학생인권 조례에도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도 성적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미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다 들어와 있고 이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해서 다 성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다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만든 게 울산교육청의 노키 갑자기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다 만들어서 이미 우리가 2020년부터 각도 학교에 다 보급이 됐어요. 그러나 다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청소년 LGBTQ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교조에 성평등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퀴어 교사, 퀴어 아동, 퀴어 청소년 우리 연대해 라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이미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왔다. 영국의 타비스토 클리닉이라고 유명한 클리닉이 있어요. 이게 아동 미성년자들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예요. 공짜예요. 왜냐하면 NHS 영국의 그 건강보험 다 무료잖아요. 그리고 사춘기 차단제를 이제 놓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무료예요. 이게.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피해자가 났는데 소송을 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원래 올해 이 타비스토 클리닉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대기자들이 5,000명이나 밀려있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이 하겠다고 1년에 2,000명씩 수술을 해요. 여기서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조금 늦춘 거예요. 2024년도에 이제 타비스토 클리닉을 폐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거예요. 미국은 문화 전쟁입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가 친동성애, 친성전환을 완전히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다
다 허용하고 특히 캘리포니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정말 그 의식이 있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려면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된다. 왜냐면 무료로 해주거든요. 무료로. 다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타 주에서 와도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이제 그 우세한 지역은 이것을 반대하고 민주당이 석고나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이런 데는 다 성전환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 심지어 이 트랜스젠더를 위한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돈을 줍니다. 트랜스젠더에. 조금만. 네네네. 1년에 얼마인가 이렇게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한국 사회에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문화마키즘이 쓰면 들었다. 혹자는 문화마키즘을 가르쳐서 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참 얼토당토한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마키즘에 대해서 우리나라 너무 몰라요.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여기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페미니즘이 문화마키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공산당선은 여전히 살아있다. 끔찍하지만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게 성별 혼란을 조장하고 다양성을 얘기하고 포용성을 얘기하고 그런 모든 관념의 원상이 이 페미니즘으로 다 집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유럽의 미국이나 학부모들이 반젠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 급지 성교육이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주의 백내시를 오히려 불러오고 있고 우리도 내년이 총선이고 미국도 지금 내년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이 정말 이제는 정말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우리가 이것을 보수주의자들이 당열을 해가지고 이 잘못된 급지 성교육, 이 잘못된 PC주의, 워키즘 이거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마키즘 추종자들과 문화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우리가 인류 문명을 우리가 바로잡는 길이다. 미국은 저는 내년에 대선 때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해서 이어잡는다면 저는 미국은 문명이 저는 거의 몰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사진 한 장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막 그 기후 위기론을 조장을 해가지고 다 끌어들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후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고 대안은 사회주의다. 이 환경보호 운동, 우리가 환경 보호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안은 사회주의다.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후 아젠다를 지금 막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린애들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정체를 당연히 드러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점. 이상입니다.